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좀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갑자기 떠가지고. 그냥 약간 재즈 공연이야. 근데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고 내가 왜 보여줬냐면 이제 이 소설 설명에 쓸 거야. 며칠 전에 보고 왔고 며칠 전? 좀 됐네요. 봅시다. 자, 초반부 인사를 세팅하고 가라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지금 저기 흑인 형님이 드럼을 지금 시작을 안 했는데 저 흑인 형님이 드럼이 장난 아니야. 그냥 월드 클래스, 월타 클래스 진짜. 여기서 툭 치는 순간 알아.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전혀 몰랐을 거고요. 10년 전에는 뭔지도 모를 거고 20년 전에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재즈를 전화를 처음 들어봤어요. 재즈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데려가서 이제 들어봤고 재즈를 그때 배웠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재즈가 뭐냐면 저렇게 4명이야. 그리고 기본은 있는데 다 즉흥이에요. 그래서 싱어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뭐 베이스가 받아서 쳐주고 뭐 드럼이 받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각자 파트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했다가 마지막에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있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저 공연 한 장면에서 저 공연의 한 순간에서 저 사람들이 인생이 보였다고 하면 좀 건방질 수 있는데 저는 저 사람들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가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페라 가수도 있을 거고 뭐 그냥 뭐 아이돌 같은 가수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재즈 싱어래. 왜냐면 저 어떤 발성을 배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경우도 득음한다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음을 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떤 내가 어떤 마스터가 되는 과정까지 그 경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수행과 수련은 물론이거니와 그게 내 삶이 돼야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이 어떤 저런 몸짓 하나 손짓 하나 눈짓 하나 이 내뱉는 숨 느낌 하나하나를 다 저 사람은 갈고 닦고 교정하고 했을 거라고. 며칠 전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조카가 자꾸 막 영어로 얘기하라 그래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요즘 뭐 자기가 우리 엄마가 늙어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영어 단어가 죽어도 안 외워진대. 그래서 그래 엄마 뭐 몇 번 정도 뭐 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몇 번 정도 외운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딱 단어를 보면 한 번에 외워지는 경우도 있고 몇 번 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한 3-4번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빵 터져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학생들 수능 지문 가르칠 때 몇 번 정도 풀어보거나 몇 번 정도 수업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그러는 거야. 한 5번? 그러는 거야.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최소 100번이야. 최소 100번. 제가 최소 100번 정도는 해야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가수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가수는요 그 노래요 1000번도 불렀을 거예요. 저는 어떤 지문은요 300번도 넘게 한 지문들이 있어요. 무슨 인지 이해되니? 저기서 저 드러머는요 저 드럼 한 번 치려고요 수억 번 두들겨 봤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 인생이라는 게요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면 보이는 그림이 되게 비슷해서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내 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요 내 업에서 성공했고 거기서 벌린 시드머니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돈적으로도 돈이 이렇게 하면 벌리겠구나를 그 사람은 깨달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직업이 돈 벌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되게 착각이야. 직업으로 노동 수익으로 절대로 자본 수익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능 지문에서는 앞으로 경제적인 얘기도 할 거고 그럴 거야. 자, 그럼 다시 본론 넘어와서 왜 저 공연을 보여드렸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은 의사예요. 근데 소설을 쓰고요. 동생은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형은 소설로, 동생은 그림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요. 아까 저 드럼 치는 사람이 드럼으로 우리한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로 우리랑 대화를 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재즈는요, 대화야. 저 베이스, 싱어, 피아노, 드럼 네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실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음악으로, 악기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말로 주고받는 것만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려서 대화를 하고요. 가수들은요, 노래를 불러서 대화를 하고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행위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손기술 좋은 사람 기술 배워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술로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마스터가 돼서 뭔가를 딱 남겨놓잖아요. 마스터 경지까지 올라간, 다른 분야의 마스터 경지까지 올라간 그 사람은요, 그 여러분의 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한 장면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동을 받고 존경을 표하게 돼요. 내가 저 드럼을 보면서 그걸 딱 그랬거든.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드럼을 수도 없이 고쳐 쳤겠구나. 이승엽 선수가 정말 수도 없이 스윙폼을 고쳤겠구나.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자, 여기도 이제 비슷한 느낌이야, 다시. 그래서 여기는 형은 소설을 쓰고 동생은 그림을 그려서 각자의 아픔들을 드러내보고요. 치유받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있어서 대화는 말로 주고받는 것만 대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산발만 더 나갈게. 제가 외국을 나가면 뭔가 텐션이 바뀌나 봐.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 많이 생기고, 솔직히 외국에 나가봐야 뭐 길어봐야 난 일주일이거든. 그러니까 인연들이 있어도 이어질 수가 없어. 근데 연락은 많이 와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 인연들 하나하나 해서 뭐가 있냐면, 말이 안 통해, 얘들아. 말이 통하겠니? 근데 진짜 구글은 신인 것 같다. 딱 구글 번역기에다 딱 쳐서 하잖아. 그러면 또 통할 거고, 번역기 없어도 사실 다 통해,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아요? 이게 우리가 대화라는 게, 소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뭐라고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 언어의 형식으로, 문자의 형식으로만 대화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봅시다. 상처를 입은 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 인물이 세팅돼야 되는데 노루가 세팅이 됐어. 근데 봐. 노루는 지금 뭐 된 거겠어요, 이거는? 우의 적이겠죠. 이 노루는 어떤 사람이었을 거야. 예를 들면 포로였거나, 예를 들면 부상병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였을 수도 있어요. 이거 푼 거 맞죠?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몰입꾼은 노루를 쫓았죠. 핏자국이 노루를 따라갈 수 있는 단서였어요. 나는, 근데 봐, 그냥 나가 아니라 괄호가 있다는 거는 지금 얘는 의도가 뭐겠니? 다른 나와 구분을 하는 거겠죠. 근데 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지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의 성격과 내면 심리가 다 드러나죠. 봐봐. 마지못해 근데 쫓아요. 이거는 사건이고 장면이지만 이 사람의 성격은 되게 우유부단하죠. 자기가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야. 근데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그 핏빛에 가슴이 섬뜩인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자기 적성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약간 좀 유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한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뭔가 사냥하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도 있는 거니까. 총소리를 듣고 나는 후회도 느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루가 죽은 모습을 볼 만한 용기가 나질 않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경험이 나를 아프게 할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치게 돼요. 그럼 봐봐. 벌써 나는요, 심적으로 수도 없이 상처를 입은 거거든. 그리고 정신적 상처는요,
내가 가해에 적극적인 가담을 하진 않았지만 가해에 소극적 가담을 해서 생긴 죄책감 같은 게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문득 생각나서 얘기를 하고 가면은,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막 덤비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인생을 되게 정의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형한테 있어서는 그게 6.25 전쟁이었을 거고, 나는 중3이라는 전쟁터였어요. 중3 우리 반. 학급 폭력이 만연했었던 그 시절에 나는 정말 막 부당하게 맞거나 부당하게 뺏기는 애들을 보면서 방관할 수가 더 이상 없는 거야. 내가 한 3, 4, 5, 5월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은 일단 선생님한테 알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몇 번 알리기도 했으나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싸웠어요, 걔네들하고. 그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빚을 일이 없고 운동을 안 했을 때 덤볐으면 쳐 맞고 병신 됐겠죠. 실제로 그랬고. 근데 그게 열받아서 2년 동안 운동체 뒤지게 해가지고 힘 존나 세져서 붙으니까 그때는 붙을만 해졌죠. 그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에서 다 외면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슴이 끓으면 안 돼요. 해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형은 그런 사람이야. 형은 자기도 약했고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6.25 전쟁에 어쨌든 자기도, 왜냐하면 다 징병해서 전쟁을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전쟁 범죄인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전투인지 모르는 혼재된 수많은 상황들이 주어져요. 그럼 결국에 나는 살아남았지만 가해자로서 가슴에 상처, 때때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장이라는 걸 보니까 얘는 지금 액자식 구성으로 얘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설 이야기로 도입을 한 거고, 물론 내가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건 아니었고 중간에 읽다가 처음부터 읽었어요. 여기에서도 나는 그 총소리하며 노래 핏자고 눈빛 같은 것들이 묘한 조화 속에 긴장기 어린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고, 사실 여기서 암시하고 있듯이 형의 소설이구나, 노란색은. 그리고 뭔진 몰라도 형의 소설에는 전반적으로 무거운 긴장기와 비정기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표출하는 그 느낌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과 감정과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여기서도 형의 이런 인생과 감정과 비정기가 다 흐르고 있는 걸 읽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을 좀 즐기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유의 제약이 있으니까 성인이 돼서 선 넘지 마시고 한번 충분히 즐겨보십시오. 계속 봅시다. 두 번째 장면, 형의 소설에 대한 나의 생각이죠. 형에 대한 내력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 그럼 봐봐, 계속해서 형의 소설이 핵심 소재야. 계속해서 서사를 끌고 간 힘이야. 근데 그 형의 소설은요, 무겁고 긴장, 비정기가 있었는데 나를 계속 초조하게 해. 왜? 형의 소설과 나의 그림은 뭔가 있기 때문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흑인 드러머를 보고 너무 존경스러웠고 감동스러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솔직히 할게요. 제가 강사로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요, 보고 배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벽에 부딪힌 느낌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얘기가 뭘까? 애들한테 단순히 공부를 해라. 대학이 옛날만큼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누구나 하는 곁다리들 말고 내 스스로 납득이 되고 우리 학생들의 인생의 마지막 공교육 이 시점에 마지막에 완성될 수 있는 퍼즐 한 조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뭘까? 그걸 계속 못 찾고 있었거든. 그게 저 드러머였어. 어제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할게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좋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사시고 마스터가 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그 직업을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파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과 돈은 별개라고 보셔야 돼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게 요즘 시대는 훨씬 더 맞는 판단이야. 그러면 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돈은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물론 살아가는데 필수지만. 그리고 얘는 돈에 대한 공부를 통해 해결할 문제인 거야. 그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일단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되거든. 알바생들 보잖아요. 저는 일본 알바생들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안 그런 애들도 훨씬 많아요.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 알바를 하는데 장인정신이 있는 애들이 있어. 되게 웃기죠. 알바 같은 하찮은 일을 하면서 무슨 장인정신이 있냐고.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뭘 해도 결국에는 마스터가 되고 어떤 경지까지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정성을 다하면서 살아라. 지금 맥이 좀 안 맞긴 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강사로서 해야 되는 얘기를 저는 드디어 찾았어요. 그 흑인 드러머를 통해서. 그 흑인 드러머를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거나 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영상은 시각과 청각밖에 없잖아.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요. 오감으로 느껴져요. 오감으로. 저 드러머가 순간적으로 드럼을 딱 치는 순간 공기를 쪼개는 느낌이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딱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해주신 얘기가 이거겠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용접을 할 수도 있고요. 옷을 팔 수도 있어요. 커피를 내릴 수도 있고요. 뭐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죠. 뭘 해도 좋으니까 정성을 다하시라고.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되시라고. 왜? 되고 나면 제가 왜 그게 되라고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강사로서 이 넥스텝이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하지? 어떻게 하지? 사실은 제가 착각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여기도 무대였던 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공연인 거예요. 무대 위에 선. 내가 그 감각을 몰랐던 거야.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배웠죠. 뭐 이쯤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 하나하나나 장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잘 봐. 형의 아픔을 소설을 통해서 확인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형 스스로 겪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문득 뭔가 느낀 거야. 나는 그걸 그림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거거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형의 소설에서 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그림도 마찬가지야. 나의 그림이니까 내가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의 그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끝나고 나서 나는 뭔가 그려야 되겠는 거야. 그럼 이건 뭘까?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그렇게 찾았었던 인생의 마지막 퍼즐. 인간 강사로서, 학원 강사로서의 마지막 퍼즐. 같은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누군가에 있어서는 인생의 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깨달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톡 오래 지녀온 갈망이었어요. 자, 봐봐. 모든 사물에 앞서서라는 건요. 본질 또는 본능 같은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별이 큰 충동을 줬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니네가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지금까지 지 그림 얘기해놓고 싶어서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 뭐 씨발 개소리야.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개소리인데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면 그만큼 내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아픔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유가 나오죠. 내가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괴로운 일이야. 근데 나는 그려야만 하는. 또는 그러니까 괴로운데 괴로운 걸 하게끔 하는 뭔가 충동이 있는 거죠. 본능이 있는 거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그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계도 알아요. 왜? 내가 백날 잘 그려봐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10분을 도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제가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했었던 저 흑인 드러머의 그 느낌을 저도 10분의 1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 그냥 저기 가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느껴요. 당장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50이 되면 느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거야, 사실은. 다만 나는 이유가 세 번째야. 뭐라고? 인간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답을 찾았어요. 인간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마스터가 되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그거야 그냥. 그러면 모든 인생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알바를 해도요. 내가 하는 일에 마스터가 되면 나 성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돈도 안 되는 거 멍청하게 왜 하고 있냐. 잘 들어 얘들아. 내가 막 억대 연봉이면 대단하니? 여러분 10억대 연봉 수두룩해요. 100억대 연봉 수두룩해요. 펀드 매니저들이요. 연봉이 조단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연봉 1억, 2억은 씨발 그냥 용돈이지 진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고 가오잡고 살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요. 그렇게 따지면 완전히 상대적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래서 직업이 기촌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저는 그래서 대통령보다 재벌보다 장차관보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의 마스터라면 저는 훨씬 존경스러운 게 그 이유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저는 인간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찾지 못할 거예요. 지금 소설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 주인공인 나, 그림을 그리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찾고 있어요. 실마리는 형의 소설 같아요. 그리고 나의 그림을 통해서 난 찾고 있는데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될 게 뻔히 보이니까. 계속 볼까요? 에덴으로부터. 갑자기 에덴 얘기가 왜 나오니? 창세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창세기로 가보는 거예요. 종교로 가보는 거죠. 신화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금방 와요. 단세포동물에서 시작을 해서 창세기, 신 등등등. 그리고 지금까지 두 번째. 역사적으로 나는 답을 찾았으나 답이 없다고요. 저 흑인 드러머를 만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답이 없어요. 저는 제가 군수를 하고 서울대를 들어간 다음에 학생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정신 차리고 있다 보니까 선배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알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도움을 줄까 싶으면서 인터넷 강의를 막 다 들어본 거예요. 거기 그때 제가 100명 넘게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풀커리를 못 탔겠지. OT라든지 1, 2강 정도 들어봤겠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거다라고 느꼈던 강사가 딱 2명 있어요. 수학 1명, 국어 1명.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너무 답답했던 상황이에요.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류의 모든 정답을 다 찾아봐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 정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못 찾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찾아야만 되는 거야.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왜? 뭘 해도 안 될 상황이라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감격으로 나의 하필이 떨리게 하는 이 사람이 찾는 정답이죠. 근데 정답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실상 그 많은 얼굴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혜인이 이후에 나는 벌써 있는 것 같긴 해. 하지만 만나진 않았어. 그러면서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 중인가.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상징된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인생의 정답을 찾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보조관념이 그림이고요. 원관념은 여기서 인생의 답,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나이에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정답도 연필이에요. 지우고 다시 써야 될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잘 들어. 여러분 나이는 가장 예쁠 때예요. 내 나이는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나이. 이미 맛이 갔어요, 많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매일이 새로워요. 매일이 심각하고. 요즘은 좀 덜해. 근데 옛날에는 페이스 아이디가 안 돼. 내 얘기 한 적 없냐? 옛날에 내가 한참 맛이 갔을 때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이 안 돼. 좀 많이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이해를 했죠. 왜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지. 왁구가 많이 갔구나. 그런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예쁜 게 당연해요. 그런데 나이를 들면 늙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당장은 답은 안 찾아질 거야. 그런데 이런 경험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씨앗만 심어둬도 어느새 그 싹이 터 있다가 발견할 거예요. 꽃이 피었네. 아,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리고 그 정답조차도 연필이라서 쓰고 다시 찾아야 될 필요성도 느낄 거고. 계속해서 볼게요. 나는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던 어느 날이 됐어요. 그 소설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행했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시간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 자,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무슨 얘기야? 그 소설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자, 그러면 여기가 1번이라고 해보면요. 샵 1번은 어느 날이고 소설 시작 전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설이 쓰이고 난 날이겠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소설을 발견했겠죠. 그럼 아마도 지금 초반부부터 여기까지는 이 세 번째 순서일 것이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다시 역행한 상황인 거야. 시간은. 그럼 당연히 이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출제됐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볼게요. 형이 술 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학원 와가지고 깽판 치고 있어. 근데 봐봐. 나도 웃긴 거야. 나한테 있어서의 문제는 지금 학생이 아니야. 나한테 있어서 문제는 학생이 1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한테 있어서 지금 학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학생 이전에 뭔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일단 나이는 제쳐두고 당장 학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이 새끼 정신 못 차린다 이러면서. 네가 지금 인생에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도피하지 마. 이런 식의 시비인 거죠. 그러면서 나의 그림을 봐요. 그리고 나의 그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작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형은 이미 뭔가 찾은 것 같아요. 뭔가 찾은 것 같아요. 다 된 그림이요. 형한테는 정답이 보인 거죠. 보이지 그러니까. 형은요 그 화폭을 보고 정답을 찾아서 자신의 정답을 소설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그 소설을 보고 답에 대한 힌트를 자기도 얻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야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되게 재밌는 거라고. 내가 저 재즈 공연을 보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저 흑형의 삶이 보여요. 왜? 저 자리에 20명이 있었어요. 공연비도 없어. 그냥 얼마였지? 칵테일 하나가 2, 3만 원 했나? 칵테일 하나가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다. 굉장히 웅장한 그런 호텔이 있었고 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드럼을 전 세계 1등을 치더라도 그걸로 큰 돈은 못 벌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걸로 자기 인생이 평가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도 모르겠어요. 왜 20명밖에 없으니까. 유명했다면 20명만 있었게요. 2만 명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그냥 마스터야. 그냥 비트 하나 딱 쪼개는 이 순간 감동을 줘요. 그 느낌이야.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감동을 하고 내 인생에 답을 찾은 거야. 형도 마찬가지야. 형도 지금 너무나 괴로워. 그러니까 대낮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동생 학원 와가지고 야 학원 강사하고 수업을 해야지 학생들한테. 야 네가 지금 학생들 가르칠 때 시비 존나 걸고 있고 우리 형 많이 취하셨네 이러고 있으면서 내 딱 그림 괜히 술 취해가지고 딱 보더니 뭐야 그림 이러니까 아 형 그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뭐야 다 그림 다 그렸구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누가 봐도 술 취한 형이야. 그런데 누가 봐도 술 취한 형이지만 형은 나의 그림에서 답을 찾았고 그걸 소설로 썼겠죠. 그리고 동생은 자기의 답을 형의 소설에서 다시 한번 또 찾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왜 자꾸 이런 되게 추상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자꾸 근대적으로 보려고 그래. 현대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근대적 관점은 수학적이에요. 그래서 A는 B이다, B는 C이다 같은 3단 논법으로 동치명제들을 전개하는 것만 익숙해요. 편하고요. 저도 그래서 수학 가르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왜? 애매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딱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아주 명쾌해요. 아주 명쾌하다고.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앞으로 접할 정보들은 그런 성격인 정보들이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확률적이에요. 동시에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볼게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 걸.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일지 몰라. 진리라는 얘기겠죠. 하나님 절대자고. 아들 하나님의 진리의 후계자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상징.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 입, 코, 귀를 달아 좀 달라지면 되지. 선생님 어떤 편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형 입장에서는 그림 나를
왔다 갔다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겠죠. 딱 그 얘기 하잖아. 너 나 무시하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다. 야. 사람은 합리적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아. 예술 그런 부분은 너가 예술가니까 더 잘 알지. 나 의사야. 과학의 정점에 있는 의사야. 하지만 너 내 마음, 내 말 이해하니? 도대체 이 인간은 술 처먹고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왔는데 내 그림 보고 뭔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형은요 이미 답을 찾았죠. 그리고 나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박고영 형의 답이었던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자 일단 필기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면 또 흘려버려 여러분이. 자, 지금 제가 샵 넘버링을 했는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초반부는 뭐냐면 사스미니 노루니, 사스미냐 노루냐, 노루.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쫓기는 노루예요. 이 노루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냥꾼과 추격꾼은 어쨌든 잡아내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병까지 걸려요. 결국에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이게 소설 내용이야. 두 번째, 그리고 이 형의 소설을 내가 읽고 이 형의 소설이 나의 그림과 이어진다는 것을 찾아내요. 그리고 나의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요. 두 번째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본능이자 본질 추구하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정답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한계를 느껴요.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또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역사에서도 답이 안 보여요. 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내 그림에서 답을 못 찾고 힘들어요. 다시 형의 소설에서 나의 그림이 연결이 되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결국 한계에 부딪혀. 자, 그리고 이게 시작된 게 어디였는지 다시 돌아가. 그럼 이 세 번째 장면이 가장 첫 장면이죠. 즉 소설 시작 전. 그때 갑자기 내가 일하고 있는 화실, 나는 학생들 수업 중이에요. 그리고 내 그림이 있어요. 형은 뭐가 괴로웠는지 술 취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나와 대화를 주고받아요. 형은 그림에 대해서 이미 답을 찾았죠. 나는 답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형은 답에 대해서 확신한 상황이에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모르겠는 얘기를 자꾸 했던 이유야. 왜 그러냐면 어려운 소설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쉬운 소설은 뭐야? 누가 봐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뭐 더글로리 같은 학폭 이야기는 어려울 게 없잖아. 수리난 같은 이야기는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얘는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를 모르겠어. 뭐 씨발 소설은 뭐고, 노루는 뭐고, 갑자기 그림은 왜 나오고, 형은 왜 술에 취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예술가들은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에서도 뭔가 느낌을 찾아내고,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거나 차마 깨우치지 못했던 느낌이나 생각이나 진리들을 밝혀내는 힘 또는 그 과정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약간 좀 제가 그렇게 예술가 빙의해서 설명을 해본 거야. 다시 정리하면 이거야, 결국에는. 자, 이제 수능 문제 풀어야 되니까. 형의 소설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그 형의 소설 이야기는 나의 그림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형의 소설 이야기에 나는 이런 사냥의 상황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병을 입고 마음이 되게 힘들어한다. 그리고 그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이
왠지 나의 그림과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나의 그림은 뭐냐면 이별 때문에도 그리고 나의 본능과 본질을 찾으려는 욕구 때문에도 인간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시도였고 노력이었으나 인류 역사나 종교 모든 걸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한계에서 왠지 형은 소설이 쓰여지기 그 전부터 답을 찾았던 것 같고 심지어 나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나의 그림에서 답을 찾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만 딱 잡아두시면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을 가고 하면서 그림들, 명화들을 보러 다닐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역시 마찬가지야. 담겨 있어요. 그 혼들이. 그 그림에서, 그 명화들에서 반 고흐가 자기가 전달하고 싶었다 했던 느낌이 그림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가서 셀카 찍으시라고. 인스타에 자랑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어느 순간 딱 하고 와요. 딱 하고 와.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이 새로 열려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문학 가르치는 거예요. 냅시다. 봅시다. 필기 선생님 10초만 더 잡아주고 오세요. 필기 마무리 짓게. 자, 시작할까요? 봅시다. 자, 두 이야기는 뭘 얘기하겠어?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샵1 형의 소설 이야기요. 샵2부터 이어지는 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고. 굳이 내신으로 따지면은 액자식 구성이니 설명했겠지만 그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선지. 자, 소설 서사 장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갈등은 지금 보니까 뭐야? 나의 방황이야. 어떤 갈등이요?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을 못 찾는 나의 갈등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내면적 갈등이 불량해서 크게 작용하고 있죠. 2번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이런 게 다 오답 설계라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봐. 지금 46번의 2번 선지는요. 여러분이 이걸 풀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틀려. 왜? 이게 풀스토리를 알면요. 6.25 때문에 형이 괴롭거든. 그리고 혼란한 사회 때문에 나도 괴롭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풀스토리를 알고 나면은 2번이 틀린 선지예요. 왜? 풀스토리에서는 사회와 개인의 갈등이 초점이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수능 지문을 수업하면서 풀스토리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외워서 풀면 안 된다고.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2번이 틀렸다고 골라버린다고. 왜? 풀스토리를 알면은 개인과 사회 갈등이 더 중요한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길 보면 어디에 개인과 사회 갈등이 나와요? 내적 갈등이지. 답을 찾고 싶어하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느낌 차이를 잡아야 된다고. 이게 내신하고 수능하고 크나큰 차이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잡아 놓으셔야 되고, 고1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느낌을 잡아 놓으시면 내신할 땐 내신, 수능할 땐 수능으로 자연스레 스위치가 바꿔 돌아갈 거예요. 3번 선지 볼게. 간결한 문체다, 사실적 묘사다. 옛날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옛날 시험에서는 06학년도면요 2005년 시행된 거야. 거의 너희 분자 상태일 때, 혹은 완전 이제 꼬맹이일 때, 옹알이 할 때.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런 걸 되게 옛날에는 판단하기 힘들어서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요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고. 근데 내신 개념으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간결한 문체라는 건 일반적으로 주어 서술어 구조를 절구조라 그러잖아요. 절구조가 한 문장에 2개 이하일 때, 그럼 간결하다고 보통 했었어요. 사실적 묘사는 구체적 묘사랑 거의 동일하고 보시면 돼요. 내신 대비로는 필요한데 수능 대비로는 얘를 안 묻습니다. 자, 그리고 봐. 긴박하다, 이것도 애매하죠. 왜 애매합니까? 첫 번째, 샵 1은 긴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샵 2부터는 긴박하지 않죠. 그럼 이런 거는 판단 보류야. 3번 선지. 줄표와 줄임표를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 인물의 태도. 자,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왜? 지금 이런 거는 형의 고민이나 생각이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이런 기호들이. 그런 느낌을 주는 장치들인 거야. 소설에서는. 왜?
여기를 통해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 인물의 생각, 느낌을 전달하고 있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봐봐. 이런 것도 다 표현 수단이잖아. 이런 표현 수단을 통해서 인물의 생각 같은 거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100% 맞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샵2는 요약적 소술이야. 근데 샵3는 인물 간의 대화죠. 장면, 주요 장면에 대한 설명이잖아. 됐어? 정답 3번이네. 됐죠? 계속 봅시다. 47번.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역행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파악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 순으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건요, 내가 그림 그린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린 동기가 뭐야? 이별 때문이죠. 그러면 시간 순으로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겠네요. 이별. 내가 그림 그린 거. 그리고 그걸 형이 받고, 그리고 나서 형은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다시 내가 받고. 그러면 니은이 1번. 그걸 가지고 그린 게 2번. 그 그림을 형이 본 게 3번. 그 그림을 보고 형이 소설을 써야 되겠다가 4번. 나다라가 4번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봐봐. 발췌덕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잡히면 해결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20살 때 소년등과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법시험 공부를 바로 시작한 적이 있어요. 20살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서울대 들어가고서도 바로 사법시험 공부를 2번 시도를 했는데 2번 다 실패했던 이유가, 그때는 제가 지적으로 사법시험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던 것 같다. 근데 지금 내 나이 하면은 할 것 같아요. 한 3년, 2년 안에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적으로 뭔가 성숙이 되지 않으면 정보를 튕겨내거나 못 받아들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것도 나는 뭐냐?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됐냐 안 됐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 보잖아요. 어차피 모든 산은 비슷해요. 그게 용접이든 축구든 사법시험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요, 한 번 산을 완전히 올라가 본 친구는요, 다른 산도 올라가는 방법이 차원이 다르게 쉬워져요. 그러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지적 차원이 확 바뀐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어려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는 이 등산을 한 번을 제대로 안 해봐서야. 한 번을 제대로 해보자고요. 그냥 이거야. 나는 이별을 했고 본질적으로 뭔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어떻게든 그려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헤어진 김에 너무 괴롭고 하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상황인데, 나는 그 중요한 걸 외면하고 일단 일상을 살고 있는 거야. 형의 눈에는 그런 내가 걔 병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목이 머저리야. 형 눈엔 내가 머저리인 거예요. 아, 진짜로. 제목이 병신과 머저리야. 그러니까 형 눈엔 내가 머저리인 거야. 이 머저리 새끼 뭐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야. 술 취하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딱 봤는데, 너 이 새끼 답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네. 그 답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 아저씨 뭔 얘기를 하는 거, 술 취해서. 가 되는 거고. 형은 정말 알겠어 하고 갔더니 뜬금없이 소설을 써놨네. 내가 소설을 읽어보는데, 뭔가 형이 그림을 보고 답을 찾아서 쓴 것 같고, 이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과 뭔가 비슷한 나의 그림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건데 이렇게 간 거죠, 지금. 그럼 봐봐. 이 풀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47번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맨 처음 뭐 했어? 이별을 한 거야. 새벽에 술 처먹고 이제 한번 DM 보냈다가 차단 먹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림 한번 그려본 거고, 형도 똑같이 괴로워. 형은 정확하게 6.25 참전해가지고 정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신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형은 병신이야. 아, 진짜 그래. 형은 병신이야. 형이 병신이 돼서 동생이 화실해가지고 술 처먹고 꼬장을 불려서 딱 보니까, 여기 답을 찾아놨네? 그림이 답이네. 그리고 형은 형 스타일대로 소설을 쓴 거죠. 그러면 그냥 풀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 느낌이라고. 이 느낌. 이게 뭔지 좀 느낌이 잡혀야 돼.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나갈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요 극한에 대해서 배우면 예를 들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하면 얘 무슨 뜻이니? x는 a가 아니야. 맞죠? 그럼 뭔데 x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입실론 n 논법에서는 이걸 만족시키는 게 유한계다. 무슨 얘기냐? 극한이라는 개념은요. x가 a가 아니야. 참값이 아니야. 원래 근데 두 수는 무한한 수들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 두 수 사이에 유한한 수들이 있을 만큼 가까운 상태를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대학교 가면 방금처럼 설명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근사값 정도로 이해하고 가도 되게끔 설명을 해. 직관이라고 하죠. 그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자꾸 수학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명명백백하게 이해되고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 그게 아닌 것들도 많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차차 설명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 이후의 작품들에서 그런 힌트들이 주어질 겁니다. 계속 보시죠. 48번. 기억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어디냐? 얼굴에 윤곽만 떠났다. 뭔가 그려놓지 못한 거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답을 얻기 위한 시도는 한 거죠. 하지만 아직은 정답 못 갔죠. 그럼 봐봐. 지금 문제가 형과의 갈등이 아니야. 뭐야? 첫 번째 뭐라고요? 혜인이랑 이별했어. 거기서 온 내적 갈등이 문제인 거야. 이 내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림을 그리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 형과의 갈등 아니라고. 원인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답 중에 하나가 종교적 깨달음일 수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종교적 깨달음도 한계가 왔었다고요. 순수한 건지는 모르겠어. 4번이죠. 그 정답은 뭐야? 근본,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나는 답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답을 못 찾은 상태야. 정답 4번 끝이죠. 이게 주제인 거잖아 지금. 이게 나의 상황인 거잖아.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내용일치 발췌도로 푼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지금 중3 학생들도 듣고 있고 고1 학생들도 듣고 있어. 이 수업을. 선택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은.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2차 성적이 느려. 여학생들보다 3년 정도가. 그러니까 애들이 애기들 같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도 2년, 3년이 또는 1년이 또는 몇 달이 지나고 보면은 정신적 성숙이 올 것이고 그럼 느낌을 잡을 거예요. 좀만 노력하십시오. 49번 볼게. A요. 봐. 이건 형의 생각이죠. 바꾸면 혁의 답이라고. 됐어? 형이 1번이죠. 동생이 아니라 형이라니까. 형이라니까. 됐어? 그냥 주체가 누구냐. 이것만 잡아도 정답 보인다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주체 잡는 게 바로 핵심 정답인 설계들이 되게 많이 출제되고 여러분이 많이 틀린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생각의 주체가 누구냐 잡는 거. 이 생각의 주체가 누구냐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느낌 잡으셨으면 되겠고.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완전히 실전적으로 문제풀이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제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예술적이고 감각적이고 문학 교육 목표에 입각해서 작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답이 골라지는 그 느낌까지 갈 수는 있어. 자, 어쨌든 둘 다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2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먼저 다뤄주는 게 좋고요. 시험 임박해서는 시험에 필요한 것만 나를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시험 임박했을 때는 시험풀이 느낌으로 또 확 바뀌어 갈 거야. 풀이 어떤 느낌들이.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본기는 탄탄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런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든 수능에 있어서든. 그리고 이거를 시험이라는 상황, 특히 80분 안에 풀어내는 상황에 뽑아내는 건 또 별도 연습이 필요하겠죠.
영상 여기까지 끊습니다.